김일성이 생일 80돌이었던 1992년 4월 15일 만석산 연구원 연구사들과 그 룡성 특수식료공장 기술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새로 개발한 분말숙룡, 오늘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룡성 특수식료공장은 김부자들에게 공급되는, 특수하게 공급되는 맥주나 술, 마요네즈, 사탕, 과자, 초콜릿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들을 만들어서 오직 김부자들에게만 공급하는 그런 특수 식료 공장입니다. 평양시 영송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영송 특수식료공장 기술자들과 만성산 연구원 연구사들이 이 분말숙룡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분말숙룡은 김일성이 큰 호평을 받았고 또 김정일은 이 연구 집단에 감사장을 보내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이유로 연구사들은 훈장들을 받아 안았고 책임자는 노력용 칭호까지 받기도 했죠. 과연 룡성 특수식료공장에서 개발하여 김부자에게만 특별 공급하기 시작했던 분말숙룡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좋은 점이 있기에 개발자들이 훈장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의 식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숭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다면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숭늉은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에 물을 부어서 그 구수하고 정말 숭늉은 다 먹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식당들에 보게 되면 돌솥밥 하고 났을 때 밥을 푸고 나서 거기다 물을 붓게 되면 그러면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숭늉인데요. 예전에 우리 민족 전통적으로 밥을 먹고 나서는 차처럼 숭늉을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압력밥솥로 밥을 짓다 보니까 도시 가정들에서는 숭늉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지금 여전히 농촌들이나 지방들에서는 지금도 숭늉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골에서 장작이나 탄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새가마로 밥을 하는 경우에 밥을 다 푸고 나면 바닥에 붙은 누룽지에 물을 부어서 뜨끈하게 마실 수가 있죠. 예로부터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즐겨 마셨고 또 미국 사람들은 커피, 또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녹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쌀밥을 주식으로 식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밥을 지을 때 생기는 누룽지로 숭늉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소위 전통차는 누룽지를 끓여서 우려낸 구수한 숭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 고전 도서인 임무원 경제지에서도 숭늉을 숙수라고도 했고 또 다른 책인 계림유사라고 하는 책에는 숙수를 익은 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밥을 지을 때 처음으로 물을 많이 넣어서 충분히 끓어오르면 물을 퍼내고 약한 불로 뜸을 들여가지고 다시 쪄서 죽처럼 마시다 보니까 숭늉의 문화가 없었죠. 또 17세기에 일본 문헌에는 식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숭늉과 달리 밥을 더운 물에 말아서 먹는 유형으로 쌀로 밥을 지어 먹는 문화권 나라인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세 나라 중에도 누룽지로 숭늉을 만들어 먹는 그런 민족은 우리 민족뿐이었습니다. 이 누룽지의 고소한 맛은 녹말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포도당과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포도당과 덱스트린이 녹아있는 숭늉은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 주어서 소화를 돕죠. 그래 건강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밥을 먹고 나서 기름기가 배고 소금기가 밴 그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누룽지로 만든 숭늉은 칼로리가 낮아서 비만한 사람들이나 또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소화가 잘 되는 아침 식사 대용품으로 또 인기가 높죠. 누룽지를 씹어 먹는 과정에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와 또 프로테아제가 풍부한 그런 침이 분비되면서 턱관절 운동으로 뇌를 자극해서 결국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미공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현미를 많이 먹었죠. 남한에서 최근에 현미의 건강 효과가 알려지면서 현미쌀이 보통 쌀보다 비싼 가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미로 만든 누룽지는 설사를 멈추고 소화를 도와 기력을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현미 속에는 티아민, 또 그리고 리보플라빈, 피리독신 등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몸속의 당과 에너지 대사를 또 좋게 해줍니다. 숭늉의 기호성은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산성으로 변한 입안 환경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또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더욱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숭늉에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숙취 해소를 도와주는 아미노산과 또 식이섬유들이 있어서 간 기능 회복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숭늉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누룽지를 제품으로 개발하여 상점에서 파는 업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상점들에서 파는 엄마 손맛 누룽지, 달빛 품은 누룽지, 가마솥 누룽지, 한 끼 뚝딱 누룽지 등 그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개인들이 집에서 밥으로 누룽지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계나 가마도 제작되어 판매될 정도로 우리 민족의 누룽지 사랑은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칭찬을 받고 지금은 김정은과 고위층들에게만 공급되는 분말 숭늉은 특수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봉지에 5g의 분말가루가 들어있는 분말 숭늉은 반병 정도의 뜨거운 물에 타면 즉시에 풀리는데, 그 숭늉액이 연한 누런색의 티 없이 맑은 투명한 액체이며 또 구수한 숭늉향이 주위에 퍼져나갑니다. 우선 가공 공장이 룡성 특수식료 공장이라는 것을 하여 생산자 외에는 그 누구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김일성과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급된다는 의미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70% 에탄올 분무와 자외선 소독을 통한 환경 소독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종업원들에 대한 검진과 위생 검역이 절제 보장된 그 작업장에서 말 그대로 청결과 위생이 완벽함을 자랑하는 그런 장소에서 특수 분말 숭늉이 가공되는 것이죠. 정전도 어두운 지옥 같은 북한이지만 이 공장만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정전을 모르고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누룽지 제작용 대형 전기가마에서 밥이 지어지죠. 누룽지가 검게 타지 않을 정도로 가열 온도와 또 그리고 시간이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누룽지 생산용 밥이 생산됩니다. 기계로 밥을 제거한 뒤에 잘 구워진 누룽지만 조금 더 가열 공정을 거쳐서 숙성시킵니다. 누룽지의 분리와 다음 단계로의 이동도 자동 후름식으로 진행되며 숭늉 끓임 가마에 정량 계량되어 투입됩니다. 이렇게 푹 끓여진 숭늉 원액은 거르기 단계를 거쳐서 앙금이 제거되고 또 려가탑을 거쳐 미세 앙금들도 다 분리됩니다. 이 공정이 거쳐지면 투명하고 고소한 숭늉물이 얻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가 분말 숭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정인데요. 스테인 탱크에 담겨진 이 숭늉액은 진공 펌프를 통해서 노즐을 거쳐서 가열 해전가마에 분사됩니다. 이 가열 해전가마는 둥근 모양의 큰 독처럼 생기는데 전기 가열선으로 가마 전체가 가열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분사된 뽀얀 숭늉 분사액은 가열되어 해전하는 가마 안벽에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가루가 되고 이 가마 아래에 놓인 수시통에 모아집니다. 일정한 정도로 모아진 숭늉 가루는 닦은 콩가루처럼 노란 빛깔의 가루입니다. 냄새도 숭늉향이 진하여 보는 사람마다 군침을 삼키게 되죠. 그러나 이 제품은 특히 특수식품들과 마찬가지로 전 생산 공정에서 누구도 사취할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유출은 곧 생명의 위험에 이어집니다. 자동 포장기계에서 5g씩 정량으로 담겨진 이 분물 숭늉은 공장에 있는 특수 식품 보관 창고에 옮겨져서 정상적으로 김정은과 고위 특허청들에게 공급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은 식품 대용품으로 누룽지 제품이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지만 이런 투명하고 향기롭고 구수한 즉석 차 형식의 숭늉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라디오를 듣고 오늘 구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도 주지 않아서 수백만 명이 아사로서 정말 굶어 죽는 그때 김정은, 김부자들은
갖가지 희귀한 식품들을 외국에서 수입에다가 먹다 못해 이렇게 많은 쌀로 밥을 지어 버리면서도 누룽지 X로 부말숙류까지 만들어 먹었으니 과연 김부자와 특허층들만을 위한 북한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부자나 일반인들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정말 먹는 데서는 아무런 불편도 없이 걱정이 없이 잘 사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또 지금은 영양 섭취가 너무 많아서 비만이 와가지고 운동으로 다이어트, 북한 말로는 몸가기라 그러죠. 몸가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너무나도 차이나는 현실을 보면서 흉흉을 만들었다고 용칭호를 줬던 김부자들이 그 정말 패륜패득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조소를 보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수의 건강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